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안정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란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금융위원회는 순보유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임사 NC소프트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음에도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앞다퉈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 4분기 다수 신작을 선보이며 내년부터는 본격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데다 인력 감축을 통한 고정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NC소프트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양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개표 결과가 수요일 아침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가 끝날 때까지 보수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금투세 폐지 호재는 하루 만에 사라진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내일 오전부터는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나오셨네요. 네, 제가 왔습니다. 네, 저는 주식계 타짜고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어버린 존재죠. 네,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 종목, VI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공략 잡아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왔기 때문에 또 제 소개를 또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6가지의 매매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패턴 눌림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주도주를 최저점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교육을 좀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 거에 있어서 또 주도주 단기 스윙,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잘하는 거는 급등주 따라잡기입니다. 네, 이거. 네, 그래서 이거 급등주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특히 돌파를 잘해요. 이 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이 매매를 또 상당히 잘 구사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돌파와 상따를 굉장히 또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수익이 또 알 때는 폭발적으로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률이 높은 종가 베팅과 그다음에 가장 강한 한 종목만 이제 매매를 하는 원사이클 매매를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랑 제가 이제 작년 11월 10일 정도에 제가 여기 첫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수많은 종목을 원사이클 매매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뭐 최근에 그래도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제가 이제 매수했던 구간들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매도했던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시장보다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압도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윤석매가 만났을 때 이 원사이클 매매 하게 되면은 뭐 기본 월천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월 억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를 최저점에 잡는 이제 주도주 눌림 기법을 좀 많이 구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분홍색 존이 뭐냐면은 영역이 뭐냐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도 좀 도와드리겠지만 만수르 존 눌림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미국 주식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도 공략을 앞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딱 반등이 나오고 나서 20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또 이 존에 닿으니까 단기적으로 32% 그리고 이 종목이 또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47%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요. 단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며칠 안 걸렸어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틀 한 2, 3일 만에 32%. 그리고 이거는 조금 걸렸죠. 이게 추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또 4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에 대해서도 오늘 교육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당일 상승하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사는 거 있죠. 이런 매매를 추구하는 이유가 결과가 굉장히 빨라요. 뭐 빠를 때는 5분, 10분 안에 나올 때도 있고 또 늦으면은 뭐 2, 30분 걸릴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실제 지난주 목요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매수했던 구간들. 근데 이게 좀 대형주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당일 이게 1분봉이에요. 여러분들 1봉이 아니고 1분봉상에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당일 상승이 바로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초가 베팅으로 50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선수들 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야수들이 이제 다 붙어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또 매도하면서 당일 18% 상승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온다. 생각보다 또 안정적으로 제가 돌파 매매를 구사하다 보니까 아마 이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들, 상따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한다라고 하죠. 근데 상따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갭을 뭐 다음날 10%, 20% 먹는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마 좀 희귀 캐릭터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계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강세 테마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일날 당일날 이제 돌파와 눌림 사이에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에서 7% 상승 그리고 수렴을 하길래 종가 베팅, 종가 베팅도 이어지는 거죠. 당일날 돌파해서 종가 베팅으로 이어져가지고 다음날 한 10분 만에 12분 만에 또 8% 상승.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이 떴다가 눌렸다가 재착할 때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매도 분할 매도 해가지고 25분 만에 15%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종목은
뭐 3달, 뭐 어떤 종목은 또 6달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이제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뭐 그거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스윙 안에 데이 트레이딩이 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안에도 상따나 정말 내 종목이 다음 날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을 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진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것 같아. 5분 안에 내 평단보다 위에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를 진짜로 주식계에서 이런 식으로 브리핑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의문이 들으실 텐데 분명히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의문이 풀리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상따를 최근에 또 했었는데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기 이제 지드래곤 아티스트죠. 아티스트가 이제 컴백을 7년 만에 한다길래 뭐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움직이긴 했었죠. 갤럭시 코퍼레이션 뭐 지분을 얼마 들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게 첫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 이슈에는 그냥 상따를 합니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일분봉 차트예요. 예. 그래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갭은 조금 여기가 이제 종가죠, 종가. 그런데 다음 날까지 저희 평단을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상승을 해가지고 1시간 30분간 11%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또 매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장주 상따장이 또 분명히 곧 있으면 또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강한 상한가 종목을 잘 잡을 자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탄력적인 계좌나 아니면은 뭐 사실 저는 상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상한가만 잘 잠그면은 매도를 안 하잖아요. 매도 안 하면은 다음날 갭이 못해도 뭐 7%, 뭐 장이 좋을 때는 20%까지 뜨잖아요. 20% 뜨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상한가까지 말아버리면은 또 그 다음날 갭까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높은 자리에서 뭐하러 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계좌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또 아트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알체가 된 저 윤사무엘과 가장 좋은 패가 왔을 때 그리고 가장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수의 심장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공략하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강한 종목의 조건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돌파 매매로 단 몇 분 만에 두 자리 있을 때 수익이 나는 짜릿함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DS 단서 살짝 살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크게 오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네, 목표가를 넘어서 가지고 더 상승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2차 랠리도 나와줄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어쨌든 방송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가 주도할 때는 제주반도체를 주력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HLB가 주도할 때는 HLB를 또 주력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알테오젠이 또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또 히든 종목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멋진 수익 가져다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게 또 DS 단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송일은 11월 1일 지난주 금요일 방송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실제 오늘 이 거래일 만에 12만 원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승률은 21.46% 정도 단 이틀 만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환호를 했죠. 진짜 수익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조금 그렇게 좋은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정말 강한 종목만 골라 잡아가지고 이거 역시 윤사무엘은 주식 천재가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10월 15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모두 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7만 원, 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었고요. 유한양행은 8월 23일, 27일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15만 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38%, 33% 그리고 블루엠텍,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차 목표 주가는 12만 원이었죠. 2차 목표 주가는 14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날 말씀드렸었고 아마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의 약 30% 가까운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단 이틀 만에 가져다 드렸었고 펩트론도 그랬었죠. 자, 펩트론도 보시면은 자,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이날 제가 히든 종목 잡았어요. 단 며칠 만 일주일간 그냥 계속 쭉 오르죠. 자, 여기서 또 공략했어요. 네, 또 이틀간 쭉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음 날이든 아니면은 이틀 만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또 제 방송이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이날 말씀드렸었고 이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날 장대 양봉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도 이제 리뷰를 좀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날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었고, 또 장대 양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경험이 수천 번, 수만 번이 있다 보니까 내일 정도 되면 올라간다, 내일 정도 되면은 내린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이유가 아마 방향성,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도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의 방향성, 뭐 알테오젠이 되었든 아니면 유한양행이 되었든 뭐 펩트론이 되었든 아니면 DS 단석이 되었든 모든 방향성을 다 이렇게 멋지게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중 매매가 가장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가장 당일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매우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목요일 8시 반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너튜브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방송으로 하는 거는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장중 라이브를 참여해 보시면 좀 리얼하게 어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천상계 고수에 대한 관점을 좀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알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뭐 수익이 날 때가 많겠지만 수익이 안 날 때조차도 이때는 이런 식으로 심리를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사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돌파 매매다 아니면 뭐 눌림 매매다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이다. 사실 근데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쪽으로 돈이 와가지고 이게 바로 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차트가 이런 모양이니까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파 매매를 잘 하는 이유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주도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공식 출범하면서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산업 관련 종목도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엔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특수 망원경 코덱스가 스페이스X 팰컴9 발사체에 탑재돼 우주로 향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코덱스는 내일 새벽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해 로보파를 통한 설치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위성 파이프라인이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S 단석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SAF가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주인 DS 단석 17.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미르입니다. 지구 관측 전파 센서 위성 개발 전문 기업인 루미르는 오늘 장에서 7.4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DS 단석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매수를 해서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 장 마감 이후에 오늘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떴어요. 그러면은 조금 눌릴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단기가율 예고를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는 게 낫겠죠, 내일 시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보통 단기가율 예고 공시가 뜨면은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눌렸을 때 이제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2차 랠리를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제가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나잖아요. 그리고 이유도 사실 별거 없어요. DS 단석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종목 시가총액 3천억대입니다. 네, 3천억대. 근데 1조 규모 미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대요. 네, 시총의 3배입니다. 시총의 한 2~3배 됩니다. 네,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줄로 요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게 이 회사가 어찌고 저찌고 여기 실적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일라이 릴리가 이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한대요. 한 줄 끝. 유한양행, FDA, 삼상, 우리나라 최초 끝. 네, 이렇게 다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한 줄, 뭐 이렇게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안 좋다.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키워드를 캐치해가지고 베팅하느냐, 여기서 베팅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팅했었죠. 어떻게 됐죠? 여기 박스권 뭐 차트는 상한가 갔었고 박스권 돌파했다, 다음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날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시초가 베팅하신 분들 오늘 약 28%, 29% 수익 났습니다. 네, 멋있죠? 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 이제는 뭐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제가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볼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단기과열 예고도 무시하고 그냥 거래 정지까지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가버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다만 내일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오늘 DS 단석, 네, 1차 VI 중심에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 오늘 DS 단석 2차 VI 중심에 누가 있었다? 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을 제가 사실 11월 1일부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주력이 그거였죠. 38광땡 수급주 매매. 네, 그래서 뭐 돌파와 눌림 사이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뭐 돌파도 아니고 눌림도 아닌 게 했는데 샀는데 3일 네, 당일날 한 15분 만인가 20분 만에 7% 수익이 주는 거예요. 네, 팔았죠, 당연히. 팔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종가 베팅. 얘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방향성이 또 나오겠다 다음 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분봉상 수렴을 하고 주도주 종가 베팅 제 주력 매매. 네, 그리고 4일날 종배해가지고 8% 상승이 바로 나왔어요. 땡큐죠. 또 팔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여기선 종가 베팅 안 했어요. 여기는 저는 종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단 갭이 떴네. 갭이 뜨고 나서 슈팅 주고 근데 보니까 이 정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신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잡히고 여기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매도 25분 만에 15%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키움대 그 K증권사 대회가 왕중왕전이 이제 열린다. 오늘부터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돌파가 굉장히 빠르게 돼요. 그게 분명히 돌파 수급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헤비급 트레이더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만간 어마무시한 종목이 하나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는 조금 시장이 재미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가면은 또 그 트렌드에 못 따라 붙어가지고 이게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수익을 빨리 주고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1차 VI가 이 구간이었고 2차 VI가 아마 여기 구간이었을 거예요. 네, 바로바로 1차 VI, 2차 VI까지 가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시간 가치입니다. 아무리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뭐가 발생이 되죠?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 장기간 주식 하락에 의한 스트레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따라서 적은 수익이라도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1박 2일 매매, 고수익 1박 2일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DS 단석 눌렸을 때는 그러면 또 단기 스윙으로 또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상따나 아니면 종가 베팅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과열이 뜬 DS 단석인데요.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상한가 따라잡기로, 만약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눌렸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주항공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루미르,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관망 사인 또 네. 주셨습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주목하자라고 하는 종목은 한 번은 다 시세를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면 슈팅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셔도 네.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수익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 몰라서 바보라서 이렇게 이런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수급 들어온 거 확인했다. 그러면 돌아 나갈 때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정리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사놓으신 소액으로 사놓으셔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금방 수익 가져다 드립니다.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요. 그냥 빠르게 합시다. 스페이스 X와 맞손을 잡았대요. 이거 좋은 키워드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 뭐 초고 해상도 이런 거는 읽지도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공동개발 태양관측 망원경 발사 이때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슈팅을 주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내년 미국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YJ 링크가 되었든 아니면은 요즘에 뭐 한국항공우주 뭐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들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형주 쪽에서는 이 신규주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큰 방향성은 관망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가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 박스 돌파했고 지금 여기 지지 공방전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방향성을 여기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로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7, 여기로 나올 확률이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여기로 나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중 확대 확인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루미르 같은 경우는 15분 봉상 이 파란 선에서 저항을 받아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아왔었죠. 근데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확인하고 내일 시장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물론 지금은 관망이긴 하지만 또 이 종목이 또 수급이 들어오면은 또 매매를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루미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었죠. 아, 여기 38광땡 눌림 매매 만족된다. 그리고 나서 3일 11월 3일 날 당일 9% 상승. 자, 여기서 돌파 관점에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루미르 여기 호가창 되게 좋다. 안 밀릴 것 같다. 안 밀린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말씀드렸었는데 4일 날 당일 날 7% 상승. 단 3분 만에. 그쵸? 9분 만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미르 이렇게 사실 수렴이 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었는데 돌파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안착했을 때 여러분한테 루미르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8% 상승. 아마 제 브리핑이나 아니면 제 관점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그렇게 손해 보실 일도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많이 연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훨씬 더 탄력적인 계좌 만드실 수 있고 월천 그리고 월 억대 트레이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로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도봉 코리아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규주 공략해가지고 나도 월천 월 억대 트레이더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미르 15분 봉상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자라고 하시면서 루미르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뽑은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개별주는 코스피 상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외식 전문 기업인 더본코리아입니다. 최근 공모주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공모가는 수요 예측 결과 밴드 상단보다 21% 높은 34,00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내일 시장에 입성할 더본코리아의 대응 전략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는 더본코리아입니다. 전문가님, 더본코리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IPO 시장에 진짜 대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선수들은 다 붙겠죠. 이 종목에. 그래서 저도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를 뭐 매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뭐 흑백 요리사의 찐 수혜주죠. 더본코리아가 드디어 내일 한국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 스타잖아요. 백종원 요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공모주가 이번 10월달, 11월달에 많이 상장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쉽게도 10개 중에 9개 정도는 무너졌습니다. 다. 그러니까 흥행 참패인 거죠. 근데 이런 전멸 속에서 출격하는 더본코리아, 이런 게 이제 관심 포인트. 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패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은데, 일단 공모가는 34,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4,9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있냐면은 제가 오늘 아나운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갭이 뜨느냐, 갭이 또 떴다가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저는 모든 트레이딩 구상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급과 또 그 패턴에 따라서도 당일날 또 대응하는 방법이나 공략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요시 업계의 고트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이제 공모주가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진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품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본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유통 물량은 일단 백종원 그 대표 이사님께서 42%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백종원 외 2인이 32% 들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잠겨져 있죠. 보유해서 물량으로 한 84% 잠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되는 거는 15.78%인데, 그렇게 봤을 때 한 750억에서 800억 사이가 실질적인 시가총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딱 수급은 얼마 정도 나오면은 이 종목은 잘 가겠다라는 게 제 시나리오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여기 박승송 첫 출연하고 나서 11월 달,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머티를 상장 첫날 시초가부터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이때 4만 원이니까 3만 원에 상장을 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가격대 보시면은 15만 원대까지 가는데 여기가 상한가봉이에요. 자, 상한가봉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렸죠? 상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종가 베팅 도와드렸어요. 종가 베팅. 그리고 슈팅 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또 장중 저점에서도 공략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지금 바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뭐 돌파 매매, 그다음에 이 종목이 눌렸을 때는 눌림 매매, 뭐 종가 베팅, 상따 상관없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42,000원에서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갈 때 모든 구간을 다 수익 낸 사람은 저 윤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신규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제가 뭐 루미르나 아니면은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내일 수급은 아마 여기로 많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핵심으로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관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내일 공략해가지고 수익 파티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살짝 보여주셨는데 정말 단단히 벼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시나리오별 맞춤 대응법 꼼꼼하게 짜고 계신데요. 이미 준비가 끝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수행여행 떠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내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수르 기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특정 구간 제가 사는 자리마다 반등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떨어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정형화시켜서 어떤 수식이나 어떤 보조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수르 존이라는 거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냥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땅을 파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콸콸. 그래서 저는 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수르처럼 기름은 아니더라도 돈을 펑펑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만수르 존이다. 돈이 나오는 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한 시대를 풍미한 주도주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 나오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년도, 21년도에는 매일 테슬라가 얼마큼 올랐다. 뭐 이런 게 미국 그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스닥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엔비디아가 오늘 뭐 얼마 실적이 나왔었고 오늘 뭐 5%, 10% 상승했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알고 내 자식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대신 시가총액이 막 1,000억 미만? 내가 들어봤나? 약간 이 회사가 뭐예요? 뭐 루미르? 무슨 주식이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민 주식이 뭐였습니까?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누구나 다 알 법한 쉽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금을 캐면은 금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년간 최소 못해도 100% 상승을 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100% 상승해가지고 엔비디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10배는 상승해줘야 엔비디아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배, 20배 갔으니까 테슬라인 거고. 그래서 다만 내려왔을 때, 그 존에 닿았을 때는 재료 소멸이나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좋죠. 악재가 있으면은 조금 아래서 받아야 돼요. 근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반등 확률은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누구나 다 알 법한 주식을 봤을 때는 95% 나왔어요. 근데 왜 95%가 나왔냐면은 5%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악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 나왔구나. 근데 기술적으로 잡았을 때는 95% 정도가 나오더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종목입니다. 작년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자, 분홍색 존. 여기가 1차 매수, 여기가 2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체결됐네요. 평단 여기겠죠? 200% 상승. 자, 1차 매수, 2차 매수 체결됐네요. 여기. 그 다음에 32% 상승. 자,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체결됐네요. 47% 상승. 모두 다 저 윤사무엘과 만나신 분들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매수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매수 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자, 그러면은 해외 주식은 안 되냐? 아, 다 됩니다. 테슬라 가능합니다. 자, 1차 매수만 됐겠네요. 네, 165% 상승했습니다. 자, 테슬라 1차, 2차 매수 됐겠네요. 네, 120% 상승했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1차 매수 됐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도 근데 사실 10% 반등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2차 매수까지 했다. 평당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36%.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받았다. 예. 여기서 50%, 여기서 36%. 네,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우주 주식이잖아요. 20년도, 21년도엔 테슬라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였잖아요.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매수 1차 매수 57% 상승했어요. 제가 엔비디아 이때 당시에 여기서 저 매수 본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보고 뭘 베팅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매수 베팅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 주식만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미국 주식에서 주도주가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뭐 엔비디아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타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다른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이 될 수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여러 종목 있잖아요. 스페이스 X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방송 공략 여기서 도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최저점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30% 상승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8월 5일. 그리고 동시에 한미반도체 여기 왔을 때 공략 도와드렸죠. 종가로. 네, 그리고 나서 26%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실리콘2랑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존을 터치를 하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네, 저점 33,000원. 존이 맞죠? 여기서 1차 매수 되겠네요. 그리고 5일 뒤에 4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저점 23만 원. 네, 여기가 한 26만 원 정도 되겠네요. 23만 원이 되겠고요. 네, 이런 데서 분할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또 고점까지 37만 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지금도 여의도 쪽에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약간 선취매라든지 조금 더 빨리 탐방을 가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선취매하는 유형의 매매를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종목을 가지고 그냥 이런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공통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더 정보를 많이 알아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떨어지니까 공포에서 질려가지고 이 좋은 주식을 싸게 파는 거라고요. 그 싸게 파는 주식을 우리는 싸게 사서 반등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95% 확률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 제가 계속해서 종목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에는 아니면은 시세가 정배열일 때는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뭐 안 좋은 이슈, 뭐 악재가 아닌 시장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도주 눌림 매매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어인 윤사무엘과 또 같이 한번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으로 월천, 월 억대 트레이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드라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사실 히든 종목을 뭐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더본코리아를 좀 집중해서 지켜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을 오늘 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12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시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일단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세게 들어가라 이건 아니고 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티스트 컴퍼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합병이란 이슈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래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전일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근데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아티스트 컴퍼니, 레몽레인을 둘 다 보유하고 되는 어떤 멋진 모습을 지금 오늘 멋지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도 12월 26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개봉을 하죠. 글로벌 기대작이고요. 넷플릭스로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1이 나왔을 때는 사실 개봉이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흥행을 하면서 올라갔던 케이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12월 26일까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나온 이벤트였고 지금은 이미 예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그 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슈가 또 올해 한 7월이었나 8월 달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누구랑 있었냐? 오징어 게임 2의 주연인 이정재 배우님과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이정재가 승리로 이렇게 종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사들이. 자, 보시면은 이제 레몽레인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28%를 들고 있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배우님께서 약 4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김동래 회장님이랑 경영권 분쟁이 터졌는데 압도적인 지분율로 지금은 일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 이정재 배우님도 계시고 한 10% 정도는 위지윅 스튜디오가 또 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정재를 위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2를 위한 그런 지금 테마군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정재 씨 본인이 직접 테마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세력 얘기가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그냥 큰 그림은 그런 식으로 좀 왁구를 짜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이정재 배우님께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5상, 점상을 5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한 1년 정도 행보를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여기를 추세를 반전했더라고요. 추세를 반전하자마자 오늘 호재가 좀 나오면서 좀 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은 뭐 내일 시초가부터 한 19,000원, 그래도 한 2만 원 부근이면 더 좋은데 내일일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올라갈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아마 여기서 이 정도 부분에서 갭이 뜰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 공략 구간을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여기 이런 데 저점 이탈했을 때, 여기 일봉을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홀딩 관점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가 한 25,000원 정도가 중간쯤이 되겠죠. 이게 근데 로그눈금 차트라서 굉장히 좀 커 보이긴 하죠. 25,000원 정도,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정도. 여기가 좀 메이저 저항인데, 물론 여기 3만 원은 이정재 배우님으로 인해서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면 그 돌파됐을 때는 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더본코리아와 더불어서 최근에 추세 전환이 나온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비중을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차츰차츰 이렇게 눌렸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출범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태양 코로나 관측 특수 망원경 포덱스가 우주로 향하면서 우주항공 테마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종목인 DS 단석과 루미르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19,000원 선에서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